신라 효소왕 때 죽지랑이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슬정공은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었죠. 슬정공은 죽지랑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되어 고갯길을 넘어가게 되었지. 마침 변란이 일어나 기병 3,000명을 데려가게 되었단다. 죽지령에 이르자 글쎄, 어린 죽지랑은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거사 한 분이 험한 고갯길을 평평하게 닦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였는지 모른단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 거사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단다. 더 기이한 것은 내 어미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지. 나중에 그 거사가 죽었다는 걸 알았지. 병사들을 보내 고개의 봉우리에 돌미륵 하나를 세워 거사의 넋을 이루했단다. 어린 죽지랑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홀로 길을 닦던 거사가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기에. 술정공은 알 수 있었죠. 위풍당당하던 거사가 죽은 후 자신의 집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 고개의 이름을 따서 죽지랑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죽지랑은 자라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랑이 되어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웠죠. 신라는 내가 지킨다. 자, 덤벼라, 이 오랑캐들아!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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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타고 달리는 죽지랑은 늠름하고 용감했어요. 죽지랑은 김유신과 함께 삼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쏟았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죽지랑은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많아지고 주름살도 많아졌거든요. 죽지랑의 힘이 약해지자 낮은 벼슬의 사람들까지 그를 얕보기 시작했죠. 헤이, 아직까지 자기가 영웅인 줄 아는 모양이지? 하루는 죽지랑의 부인인 드고급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뜰하게 나온 화랑인데 말이에요. 죽지랑은 그의 어머니를 불러 드고의 행방을 물었죠. 드고의 어머니는 머리를 숙이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량 땅에 익서 나아가니 제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임명하여 서둘러 가느라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지랑은 평소 아끼던 드고를 만나러 가기 위해 떡 한 바구니와 술 한 병을 챙겨 길을 떠났어요. 화랑 137명도 그의 뒤를 따랐죠.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어요. 드고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죽지랑은 서둘러 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저분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던 드고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어린 화랑들을 자기 몸처럼 아껴주던 죽지랑이 화랑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죽지랑도 드고의 얼굴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굴이 저렇게 야위었을까. 죽지랑은 안쓰러운 마음에 드고에게 떡과 술을 권하며 익선에게 그의 휴가를 청해주리라 마음먹었죠. 어미와도 만나게 하고 몸을 쉬게 해주어야겠구나. 드고는 죽지랑의 따뜻한 마음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씻겨 나가는 듯 했어요. 드고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러하니 잠시 쉬도록 해주시오. 어림없는 소리.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깨어내 함께 가시겠다. 드고는 안 되니 혼자 가시오. 죽지랑의 부탁에 익선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침을 뱉으며 거절했어요.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살찐 익선의 얼굴은 더욱 붉어져 누가 보더라도 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죽지랑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익선은 팽 돌아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말 위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옛날이 그립구나. 일개 벼슬아치가 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내 비록 지금은 힘이 약해졌지만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이 아니었던가. 죽지랑은 익선에게 당한 수모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간진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곡식 30석을 익선에게 주어 죽지랑을 도와줘야겠구나. 부하를 사랑하는 죽지랑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마침 그는 조세 30석을 성 안으로 가져가던 중이었습니다. 간지는 익선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 조세 30석을 줄 터이니 죽지랑의 뜻대로 해주시오. 익선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금세 고개를 돌리며 두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안 되지. 더 귀한 것을 준다면 또 모를까. 간지는 할 수 없이 말과 안장까지 주었어요. 그제야 익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을 했답니다. 죽지랑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득우와 함께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익선의 못된 행실이 자꾸 떠올랐죠. 이때 화랑의 우두머리인 화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못된 경우구나. 화랑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구나. 감히 죽지랑에게 대들다니. 여봐라, 당장 익선을 잡아들이도록 해라. 화주의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따각따각 따그락. 말을 탄 병사들이 모량 땅에 있는 익선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밤길을 달렸어요. 그러나 지은 죄가 많았던 익선은 그 사이에 달아나 버렸답니다. 병사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의 맏아들을 발견하고 대신 잡아왔지요. 익선이 도망가 버린 것을 안 화주는 더욱 화가 나서 그의 아들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아이를 연못으로 데려가 목욕시키도록 하여라! 때는 12월 동짓날. 하늘의 별도 달도 얼어붙는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못된 나비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겠구먼. 사람들은 발가벗은 채 연못 한가운데로 끌려가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익선의 맏아들은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익선의 못된 행동은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웠던 죽지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명을 내렸죠. 모량리 출신으로 벼슬길에 오른 자를 모두 내쫓도록 하라. 또한 앞으로 다시는 관청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 명을 어길 시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왕의 환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 고귀한 것들은 승려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승려가 된 자가 있거든 큰 절에는 못 들어가게 하여라. 왕은 간진이 죽지랑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들였어요. 왕의 부름을 받은 간진은 황급히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대가 간진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진은 간신히 대답했죠. 예, 그러하옵니다. 그대는 죽지랑을 어찌 생각하는가? 그제야 간진은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지랑은 용맹스러운 화랑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며 고매한 성품을 가진 화랑인 줄 아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한편 득오는 죽지랑과 헤어진 뒤 날마다 죽지랑을 떠올렸어요. 그 옛날 천하를 호령하던 죽지랑의 모습이 그립구나. 장수로서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고결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은 죽지랑. 그러나 득오는 점차
쇠약해져가는 죽지랑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드고는 죽지랑에 대한 슬픔과 사모의 정을 담아 모죽지랑가라는 노래를 지었답니다. 달리마, 가버린 봄을 그리워하니 울음이 나는구나. 아름답게 빛나시던 그 모습 갈수록 쓰러져 가도다.